팔팔하게 오래오래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자. 안녕하세요. 팔팔건강연구소입니다. 하루하루 똑똑하게 챙겨 먹는 습관이 100세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도 실천 가능한 건강정보 바로 시작합니다. 105세에도 여전히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시는 분, 바로 대한민국 1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죠. 교수님, 어떻게 그 연세에도 이렇게 정정하신가요? 그분의 대답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를 꼭 챙겨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의 비결 중 하나가 계란 한 알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들었죠. 계란은 간에 부담을 준다. 노른자는 혈관을 막는다.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런 오해들을 하나씩 깨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김형석 교수님이 건강 습관이기도 한 계란의 진짜 효능, 그리고 매일 한두 알씩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놀라운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계란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잘못된 섭취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꼭 알아가세요. 88님들도 김형석 교수님처럼 100세 넘어서도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88님들은 삶은 계란 좋아하시나요? 하루에 몇 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 심장협회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서울대병원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계란을 매일 먹었을 때 생기는 몸의 변화, 간 건강과의 관계, 노른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상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릴게요. 계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가 가득한 완전 식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계란 더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 꼭 챙겨가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88건강연구소를 지인들께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계란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탑 3입니다. 첫째, 계란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예전에는 계란을 자주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학과와 한국식품영양과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혈중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설탕 등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도 2020년 권고안에서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을 섭취해도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심장 건강을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계란의 콜레스테롤 함량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영양학적으로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둘째, 노른자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혈관에 안 좋다 하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런 생각이 오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식품영양팀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라면 계란 노른자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훨씬 이롭다고 밝혔습니다. 노른자에는 뇌기능 향상에 중요한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 노년층, 임산부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는 망막의 황반을 보호하고 백내장과 황반 변성 예방에 효과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 항산화 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손상되기 쉬운데 눈 조직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른자 속 지방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지방이 아닙니다. 노른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심장협회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른자를 포함한 계란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으며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충분히 권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노른자를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버리지 말고 하루 한두 개씩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두뇌 건강과 눈 건강, 혈관 건강까지 함께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계란은 간에 안 좋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메티오닌이 간세포 회복을 돕고 지방간 개선에도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2020년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계란 섭취가 간 내 지질대사를 조절해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 첫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며 심장과 간, 심지어 뇌세포까지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심혈관 건강과 암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요오드와 칼슘뿐 아니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의 폴리페놀은 계란 속 단백질과 결합해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흔한 유방암과 대장암 예방에 있어 해조류와 계란의 궁합은 매우 유익한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일입니다. 케일은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로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 뇌세포 손상 예방에 탁월합니다. 존스 홉킨스대 영양신경학 연구팀은 케일의 비타민 K와 콜린이 함께 작용하면 신경세포의 퇴화를 늦추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조합이 치매 초기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네 번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인데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경우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중 HDL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은 아몬드와 계란의 조합은 아침 식사로 섭취할 때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가 걱정되는 분들께 강력 추천되는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의 한 보고서에서는 토마토와 계란의 조합이 혈관 탄력과 모세혈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혈압이 높거나 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일부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는 소화나 영양 흡수에 방해가 되거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음식은 계란과의 궁합이 좋지 않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커피입니다. 아침에 계란과 커피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체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커피 속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은 식사 중 섭취된 철분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분들이라면 계란 섭취 후 최소 1시간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감입니다. 계란과 감을 함께 먹을 경우 감에 들어있는 탄닌과 펙틴 성분이 계란이 단백질과 결합해 위에서 응고물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장애를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위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감의 과도한 탄닌은 위 점막을 자극해 소화기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지만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계란의 칼슘이나 단백질과 결합해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시금치와 같이 옥살산이 많은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칼슘 결석의 형성이 촉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요로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메이오 클리닉은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세계적인 의료 및 연구기관입니다. 영양학,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임상 가이드라인과 연구 자료를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산성도가 매우 높고 인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계란처럼 단백질이 많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위산 과다, 소화불량, 칼슘 흡수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산이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는 체내 칼슘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골다공증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홍차나 녹차입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흡수가 쉬운 형태의 철분, 해믹철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차와 함께 먹으면 그 흡수율이 6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식사 직후 홍차를 마실 경우 철분 흡수가 저하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은 모두 계란 자체의 효능을 반감시키거나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특히 빈혈, 신장 문제,
소화 기능이 예민한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려는 작은 습관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계란과 궁합이 나쁜 음식은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계란 섭취 시 좋은 조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조리 방법에 따라 흡수율, 영양소 파괴,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건강에 이로운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란입니다. 수란은 기름 없이 물에 살짝 익히는 방식으로 조리되어 단백질 변성이 최소화되고 영양소 보존이 가장 뛰어납니다.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수란은 단백질과 비타민 흡수율이 가장 높은 조리법으로 평가되며 조리 시 산화 콜레스테롤의 발생도 거의 없습니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도 낮고 위장 부담도 적습니다. 두 번째, 반숙 계란입니다.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반쯤 익힌 상태의 반숙 계란은 비타민 B군, 셀레늄, 루테인 같은 열에 민감한 영양소의 손실을 줄여주며 흡수율도 우수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반숙이 노른자 속 영양 성분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조리법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계란 완숙입니다. 노른자까지 완전히 익히는 완숙은 위생적이지만 일부 비타민 B1, B9, 콜린 같은 성분은 고온에서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흡수율은 높으며 유아, 임산부, 노약자에게는 안정성 면에서 추천됩니다. 단 과도한 조리 시 산화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계란찜입니다. 계란찜은 수분이 포함된 조리 방식으로 노른자가 부드럽고 영양소 손실이 적으며 위장에 부담이 없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좋습니다. 저온에서 조리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산화도 적고 소화 흡수율도 높습니다. 다섯 번째, 스크램블 에그와 계란 후라이입니다. 이 두 방식은 팬에 기름을 사용해 굽는 조리법으로 기름 종류와 조리 온도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경우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고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식용유나 버터를 많이 쓰면 칼로리도 높아지니 가급적 중불 이하에서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산화가 가장 적은 것은 수란과 계란찜입니다. 위장에 부담이 적은 것은 계란찜과 반숙입니다. 결론적으로 계란의 영양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수란, 반숙, 계란찜이 가장 추천되는 조리법이며 프라이나 고온 조리는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천천히 되짚어보면 계란은 단순한 아침 식사용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을 관리해주는 작지만 강력한 영양 캡슐이라는 사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동안 계란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노른자는 무조건 덜어내고 먹어야 한다고 믿으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오해가 조금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좋다더라, 나쁘더라는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연구 결과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몸에 정말 맞는 식생활을 선택하는 게 이제는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한두 개의 계란, 제대로 알고 먹으면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고 눈을 살리고 근육을 지탱해주는 놀라운 자연 영양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잘못된 조리 방식이나 상극 음식과의 조합 또는 내 몸 상태를 무시한 무분별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오늘 알려드린 궁합 음식과 주의사항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약은 병이 생긴 뒤에 먹지만 음식은 병이 생기지 않게 지켜주는 예방의 힘을 가지고 있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아이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그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연구 기반의 검증된 건강정보,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식습관 정보를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 삶에 작은 변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